평생 아낌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의 어머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 행정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신 그런 분입니다. 우선 행정학자이세요.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 역임하셨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서울대 전자공학과 당당히 자랑스럽게 입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좀 실패했죠.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실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실험을 상당 시간 해야 되는데 실험하기가 싫었어요. 실험에 흥미를 못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7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흔들렸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공학도와는 안 맞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전과를 하게 되셨나요? 전과까지는 안 하고요. 그때 제가 작심을 했어요. 이거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는 그거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보니까 형법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형법. 형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때 어느 법대 교수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형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4년을 다른 데서 공부해가지고 형법 한다고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대학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잘 맞던가요? 행정대학원으로 갔더니요. 그런데 모든 걸 통계치료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통계 이런 건 잘했거든요. 그 계량, 수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이과적인 소양이 깊은 사람도 알 수 있게 됐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그 과학기술 정책이었어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싸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행정대학원 오니까 적응이 쉬웠어요. 그래서 뭐 석사기 논문도 이 정부기관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연구를 했거든요. 네. 대학 시절 또 대학원 시절 내내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셨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뭐 인기죠. 뭐 서울대 대학원생한테 과외를 받는다는 거는 가장. 근데 제가 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느낀 거죠. 나름. 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서울대학 교수할 때도 많이 만났어요. 이후에도 쭉 만나셨던 뭐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계제가 되면 만나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 많이 남네요. 어찌 보면은 그 시골에서 자란 청년이 부산 유학을 통해 그리고 또 서울로 오기까지 내가 자랐던 그 환경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리감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꿈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 문화적인 충격이 있거나 이 정도는 아닌데요. 네. 그때는 다들 뭐 힘들게 살았어요. 서울 사람들도 힘들게 살았고 주위에 있는 학생이나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고만고만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그때는 대부분 이 고시 준비를 했어요. 행정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그럼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역시 다른 나라에 살다 온 것이 이 사물을 보거나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가정을 가보니까 상당히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좀 시야가 넓고 경험이 많은. 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학기술인데 관심이 있고 했으니까 이 국내에서 이게 뭐 공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큰 그리고 신비로운 세계를 좀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갔는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들은 전부 다 유학을 한 사람이었어요. 최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 그런 영향을 아마 밟아서
유학을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의원님 그 하버드 가게 된 계기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독특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예. 미국에 갔을 때는 그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주립대학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하는데 여러 학교가 나왔어요. 네.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나오고 하는데 그 우리 장모님이 학교를 가려면 하버드를 한번 가는 게 안 좋겠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은 하버드지. 글쎄 그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려울 텐데 싶었는데 네네. 그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은 그 지역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역이 우연히 맞아졌어요. 아, 보스턴 지역으로. 네. 그래서 가게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우연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니께서 열심히 늘 공부하는 아들, 뭐 뒷바라지는 물론이고 그렇게 보양식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양식 생각나네요. 예, 어떤 거? 그 이제 하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하셨어요? 마음이 안 편하시지 않겠어요? 네네. 하숙밥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찬합이라는 게 이게 동그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뚜껑 있고요. 뚜껑 예. 있고. 그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님이 항시 거기에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들깨, 참깨, 꿀, 그 다음에 인삼,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찬압에 하나씩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산 가지고 와서 들고 가서. 그걸 이제 밥 먹고 오후나 이럴 때 떠먹는 거예요. 아, 진짜 달콤하기도 보약이네요. 하고. 예.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이 하숙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보니까 위장 탈이 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숙생 중에는. 아무래도 먹는 것이 부실하고. 그 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 집에서 무등하고 달라져서 그런겠지만 그런데 저는 뭐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요. 자, 의원님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평가 시간이에요. 네.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6, 70점이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의정은 사실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역에 가면은 풀어야 할 현안이 그렇게 많고요. 네. 또 많은 사람이 여의도 있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높게 평가하는 자체는 굉장히 오만한 일이죠. 오만한. 자, 의원님 이제 내년 22대 총선에 3선 도전하게 되십니다.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겠다며 일찌감치 또 출마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 또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를 해보니까요. 3선 정도가 되어야 자기가 뜻한 바를 약간 더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 그린 스마트 사업을 더 해가지고 학교를 좋게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네. 진해는 그동안에 인구가 늘어났어요. 최근에는 한 100여 명씩 다른 데로 가는 게 생겼습니다만은 진해는 항만이 생기면 인구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생기는 교육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일자리 문제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하면은 이 마창진 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그건 뭐 해주시죠. 선거법에 어떻게 저쪽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은 잊고 충직한 일꾼이다. 충직한 일꾼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쉽니다만은 저는 일주일 쉬지 않습니다. 네. 주말 되면 항상 진해에 가 있고 또 올라와서는 지역 문제 해결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죠.